2025년 한 해 동안 75%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G20 국가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던 코스피. 그리고 2016년에 들어서도 그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5영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불과 한 달 뒤인 2월에 6영선마저 뚫어버렸고 4월 28일에는 장중6 710위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5영조 원을 넘어섰고 연초 대비 상승률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시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셀린 메이라는 오래된 증시 격언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5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6700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변수를 팩트 기반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이란 전쟁과 유가입니다. 올해 코스피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단연 미국-이란 전쟁이었습니다. 3월 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6영선이 무너졌습니다. 3월 3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유가가 폭등하면서 시장은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무려 20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4월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부각되자 코스피는 단 이틀 만에 6영선을 재탈환했고 4월 15일에는 종전 기대만으로 시가총액이 다시 5영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전쟁이라는 악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평화 기대감에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밤샘 마라톤 협상이 결국 결렬되었다는 겁니다. 양측은 핵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2주간의 휴전은 4월 2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유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코스피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 세계 수입품의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관세는 기존 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로 얻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국에는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FTA 덕분에 대미 수출 품목 상당수의 기본 관세가 이미 0%이기 때문에 최종 적용 세율이 일본이나 EU보다 2에서 3%포인트 낮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10%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글로벌 관세 유효 기간은 올해 7월 24일까지입니다.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이 관세가 연장될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엔진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2026년 2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29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월 상순 열흘간 수출액만 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만 떼어놓고 보면 전년 대비 2.7배로 폭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AI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5년에 각각 119%, 270%라는 놀라운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 2026년에도 그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의 딥러닝 분석에 따르면 D램 수출은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가 버텨주는 한 코스피의 하방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반도체 실적이 꺾이는 그 순간이 바로 코스피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에 기준금리를 2.5%로 내린 이후 올해 4월 10일 회의까지 5차례 연속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하반기에 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후에도 2.5% 유지를 전망했지만 일부 위원은 인상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긴축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하반기에 실제로 금리가 인상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이것은 주식시장의 분명한 역풍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성장주와 소형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세린메이는 올해도 유효한갑니다. 모든 투자자가 5월이 되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5월에 팔아야 하는 걸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 코스피에서 셀린메이는 미국 SP500만큼 일관된 패턴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코스피 5월 수익률을 분석하면 상승한 해와 하락한 해가 거의 절반씩 나뉩니다. 통계적으로 뚜렷한 하락 근거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망의 공통점은 전약 후강입니다. IBK투자증권은 5월 초중순에는 4월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과 케빈 워시 신임 미 연준 의장 취임 이슈로 약세가 나타나겠지만 중하순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봤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5월 코스피 상단을 칠 200선까지 제시했고 KB증권은 5월에도 주식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AI 반도체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게 낙관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6, 700 시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가 변동성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가 새로운 불확실성입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코스피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이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이 하반기에 인상으로 바뀔 수 있고 셀린메이는 맹신할 격언이 아니며 올해 5월은 초반 조정 후 반등하는 흐름이 유력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팔 때도 아니고 탐욕에 살 때도 아닙니다. 변수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추적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6, 700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